나한테 줬다는 거는 내가 그거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홍준표가 그래도 당 대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경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사건도 대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성완종 리스트를 터질 그 무렵에 내가 2013년도 1월에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죠. 재판부는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떻게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판결은 사실은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는 뭐 무죄다. 무죄가 나올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100% 확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저기에 관련된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 홍준표 지사 쪽에서 사실은 윤 전 부사장 경남기업 전 부사장. 그러니까 윤승모 기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전 경남기업 부사장 쪽을 회유하려고 한 게 다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1억 원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왜 회유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점을 저는 이제 재판부가 충분히 홍준표 지사가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1억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윤승모 전 부사장이나 성완종 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진술이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 지사가 아까 뭐 기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던데 노상강도 당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주장을 여하튼 판사조차도 믿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뭐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원에서 판단 내릴 때 보면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또 증거를 중요시하고 특히 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 중에서 조금 이제 당시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의원회관에 공사를 하고 있었냐 안 했느냐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당시 상황과 좀 다른 진술이 있었는데 일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거는 이제 진술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죄 나온 것을 이제 바랐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몇 가지 어떤 기억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로 보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 증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법원 쪽에서는 좀 강조를 해둔 것 같습니다. 아니 홍준표 지사가 1억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명단에 2억, 3억 뭐 이렇게 다 받으신 것도 어쩌면 성완종 돌아가신 고 성완종 의원이 이거는 이 사람은 거짓으로 쓰고 요건 진실로 쓰고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죠? 부산시장도 있고 유정복 시장 뭐 그렇죠. 김기춘 뭐 다 있는데 잘 문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기 구체적으로 나는 액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요. 안 써져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액수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분만 1억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이완구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라는 거는 어차피 검찰과 법원이라는 것은 증거에 채택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증거가 없다. 자, 숫자만 딱 있어요. 근데 지금 이완구 전 총리나 아니면 지금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중간 전달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달자가 엄연히 전후 상황을 다 증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뭐 회유하려는 그런 흔적도 있었고 하니까 전달자가 있기 때문에 저건 수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하려면 그 수사에 적합한 정도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숫자만 있어요 저기에. 네. 자 근데 지금 중간 전달자도 없고 뭐 다른 증거도 나온 거 없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홍문종 의원.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려면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있어야 필요한데 되는데. 그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 않았을까. 홍 지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다 나오니까요. 그게 그죠? 참 희한하죠. 다른 분들은 증거가 안 나오고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친박이 아닌 사람만 딱 두 사람만 이렇게 걸리고 나머지 친박인 사람들은
다들 이제 피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볼 때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한구 전 총리나 지금 네. 홍준표 전 같은 헌태열, 홍문종, 친박이 아니거든요. 우정복, 나머지 그러네요. 분들은 보면 대부분 다 부산시장. 핵심적인 친박들입니다. 부산시장이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지 까먹었네. 이제 서병수 시장. 서병수.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네, 다들 다 보면 그러네요. 아주 친박의 핵심들인데 예리한데요. 예, 친박의 핵심들은 다 빠지고 어떻게 아니 보면 그거는 비방만 있냐.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가적인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이름 나왔다고 누가 그것도 맞는 얘기고 누가 이쪽도 맞는 얘기 같고. 예. 누가 자살하면서 뭐 메모 이렇게 하나 남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서병수 시장을 불렀어요. 뭐 저 성완종 씨가 뭐 얼마 줬다는데 어떻게 안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죠? 안 받았다는데 없죠. 추궁할 자료가 없잖아요. 추궁할 증거 채택이기 때문에 그렇기 우리나라는 때문에 증거주의이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장이요. 네. 지금 현재 도지사인 점을 거래 법적 구속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현직인 도지사인 사람들요 법적 구속된 경우 많거든요. 이 얘기는 법원에서 이분이 무죄로 추정되는 부분이 좀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거기 아니 명백하게 그러면은 이거는 불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직 구속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저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현직인 점과 그동안 그 공직자로서 뭐 국가에 기여해온 점 이런 것 등을 참작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판사가 약간 그 무죄라는 심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법정 구속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물론 본인한테는 큰 차이겠지만 그 판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봐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판사가 아마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홍준표 씨가 뭐라 그러냐면 노상강도한테 당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 노상 했어요. 강도가 됐네요 판사가. 판사가 이제 노상강도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본인도 법조인인데 네. 사실 변호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판결에 대해서 물론 뭐 본인 판결 억울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판부를 향해서 노상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재판부가 이번에 보면 많이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 법정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뭐 전혀 현직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홍 지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본인은 보니까 이제 좀 이 항상 홍 지사가 보면 몸에 빨간 거를 지니고 다니잖아요. 이 마법의 빨간색. 그러니까 해서 이제 넥타이를 하든지 항상 이제 빨간색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은 보면 이 빨간 마법이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 네, 빨간색 메고 넥타이를 나오셨습니까? 예, 아 그러셨구나. 사실 뭐 검사 이분이 모래시계 검사 존경하는 검사인데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홍준표 지사의 미래를 예견하기는 좀 그런데 예. 아니 그러나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자 이제 홍 지사가 엎어질 수 있을까요? 고검에서? 지금까지 예, 이제 고검에서.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 여기서 만약 무죄를 받으면 뭐 대권 도전 선언하고 바로 뭐 이른바 트럼프 또는 두테르테 전략으로 가서 뭐 새누리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뭐 거의 반공공연히 밝혀왔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이제 접어야죠. 왜냐하면 설령 만약에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2심이면 대개 한 4개월, 5개월쯤 뒤에 이제 2심 판결이 날 텐데 그렇게 나면 이제 또 검찰은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8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뭐 확정된다고 한들 뭐 선거운동할 시간도 없고 뭐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뭐 대선과 이렇게 꿈은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리고 나서도 그 후에 뭐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달려 있지만 네. 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2심에 가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 이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있긴 있지만 있긴 있지만 크지는 드물다.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이분도 홍 지사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정치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대선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치 일정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느낌으로는 수정이 아니라 뭐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요. 포기다.
어차피 이제 지금 본인은 이제 재판에 집중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무죄를 추정을 해서 지금 뭐 모든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또 이제 한국의 이제 트럼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뭔가 특히 이제 그 보수적인 어떤 가치들을 좀 주장을 하면서 아마 대권 도전에 뛰어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꿈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내년 대선에는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렇다면 다음번 이제 경남지사를 뭐 더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을 나서든지 뭐 무죄 받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리한 법정 싸움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뭐 법정 싸움은 싸움이고 내가 대선 나가겠다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문제는 없죠. 그 부분은. 아니 뭐 선언이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당선도 할수 확정이 있잖아요. 안 됐으니까. 네,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나 이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또 나와 본들 뭐 나올 자유야 있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됐으니까 나와 본들 몇 표나 얻겠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된다. 그 길은 막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항소심 하면은 보통 한 또 몇 개월 걸리죠, 한참 걸리죠. 아 이게 원래는 이제 한 644 정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6개월, 1심 4개월,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인데 이 재판만 해도 1년 넘게 끌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에서 이거 잘 안 지켜요. 네. 그러니까 아마 2심에서 최소 4개월 정도 될 거고 또 대법원 또 아마 갈 텐데요. 대법원 가면 또 대법원에 가서 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개의 경우 보면 워낙 그 대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잘 안 지켜지고 그거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뭐 검사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스폰서 그 사건 청탁 의혹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 검사 얘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또 뭐 내연녀, 뭐 오피스텔, 이건 뭐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토리를 쭉 엮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제 김영준 검사가 이제 아마 뭐 여성 이제 술집에 여성업원하고 이제 상당히 뭐 친했던 것 같아요. 아, 술집 여종업원이라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팀장급입니다. 팀장급에 아, 뭐 이제 마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새끼 마담, 흔히 마담. 새끼 마담 뭐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팀장이라고. 아, 요즘엔 팀장이라고 합니까? 아, 요즘 바뀌었습니까? 아, 요즘 바뀌셨군요. 나는 그리고 잘 이제 몰라. 문제는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아마 이 그 김 검사한테 나 좀 따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좀 살집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보면 굉장히 급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지금 오늘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자신이 피의자로 했던 그 전 변호사한테 또 급전을 1,000만 원을 또 빌립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돈을 좀 필요하다고 변호사한테 빌립니까? 그 변호사가 또 피의자예요. 본인이 이제 증권 관련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있는데 그 피의자한테 급전을 1,000만 원을 빌립니다. 네. 빌린다는 게 사실은 피해자 변호사 빌린다는 게 빌린 거겠습니까? 그냥 갖다 쓰는 근데 거죠. 이분을 저거 내용 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내연이 많이 풀린 것 같아. 내게 빌려주는 걸로 하고 마음이 풀린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되돌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여자가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섰다가 그죠? 그렇죠. 이걸 풀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사랑했는지 아니, 아닌지 엄청 모르겠지만 사랑한 하여튼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네. 보면 네. 상당히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뭔가 또 오피스텔도 요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마 새로운 아마 이제 술집을 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돈이 필요했던 것 같고 네. 또 그 돈을 이제 계속적으로 조달해 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이제 김영준 검사가 했고 사실 네. 그 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이제 이 술집에 갔는데 거기 뭐 발렌타인 30년 같으면 술값만 한 300만 원 한다고 그러죠. 술 한 병 값만. 그런 집이 있습니까? 네, 300만 뭐 그런 집이 원까지요? 있답니다. 뭐 그래서 원래 그런 거는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안 드셔보셨나요? 아니 계산을 안 해보셔서 잘. 30일 뭐 윈저 17 이 정도 먹지 뭐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저 정도 저 정도의 저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로 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먹습니까? 저 그 스폰서 김 씨라는 분이 사실은 그 지금 혐의로 받고 있는 게 사기 횡령 등 한 65억 정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가면 또 거기 가서 호기 부리느냐고 발렌타인 30년 뭐 야 제일 좋은 거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워낙 비싼 술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에서는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 야, 하여튼 이 여자분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네, 그죠?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피스텔까지 이거 사준 겁니까? 보증금 내준 보증금 겁니까? 냈죠. 월세 내준 보증금 보증금입니까? 천에 뭐 천에 60만 뭐 원, 아, 65만 그러면 원. 1,000만 원 준 거네요. 광진구에 있는 천에 60만 원. 처음에는 선릉에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 쪽으로 옮겨라고 아, 그래서 사준 건 아니고 보증금이네요. 역시 예상대로 보증금이었습니다. 예.
답니까 그게? 취재한 게요? 아니 예. 이 보니까 이제 김영준 검사가 특히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쭉 뭐 박기태 이제 국회의장의 아, 그 그또 왜 사위잖아요. 여기서 또 박기태 의장이 또 왜 나와요? 근데 보니까 아, 나 이제 이 친구가 속상해 죽겠네. 상당히 이제 네. 좀 그 정치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 하려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땅도 팔고 하면 정리를 이제 하면서 야 내가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빨리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언론 인터뷰한 걸 쭉 찾아보니까 아니 평검사가 막 외국 유학 가는데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무슨 검사, 증권 전문 변호사, 뭐 미국에 유학 가다 이래갖고 무슨 뭐 이제 인터넷 신문에 보면 인터뷰를 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되게 특이한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특히 증권 분야 하면서 본인 또 국회 법사위원회 나와서 답변만 하면 되는데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저는 법과 원칙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뭔가 하여튼 그 장인의 어떤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아마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많죠. 지금 이제 김영준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에 나와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그 사실 그때 분위기는 그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그때 뭐 사표를 내내 만에 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항명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거 그날이 그거 사과하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선배 검사들이 거기 쫙 있고 국회의원들 쫙 있는데 일개 부장검사가 거기서 문자속을 쓰는 그런 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본립도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분이 굉장히 튀고 뭔가 정치를 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뿐만이 아니고 신문 같은 데에도 보면은 또 칼럼도 끼고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두환 그 재산 이렇게 그거 환수팀장. 환수팀장 어, 그걸로 환수팀장. 이제 거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법사위에서는 이제 그걸 설명한 것이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선배들은 다 얼굴이 그냥 울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얘기를 한 웃으면서 것이고, 이제 굉장히 막 준비해온 사자성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신문에 칼럼 기고한 거에서 뭐 월가의 탐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이제 그런 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거는 결국 그 저 스폰서 김 씨하고의 통화에서도 나오지만 뭐 총선에 나가고 뭐 이런 하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결국은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듭니다. 분이 국회의원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거 모르죠. 아, 네, 국회의원은 또 잘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건 또 별개일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참 보면 근데 우리 이현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구 잘못 둬서 어쩌면 친구 잘못 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아닌가요? 친구 잘못인가요? 이게 아니 이 다 친구도 잘못인데. 물론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마 네. 우리 뭐 편집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어렸을 그죠? 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항상 사고를 치면 엄마들이 이제 경찰서가 하는 이야기 뭐야? 다 친구- 얘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하잖아요.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 근데 이게 보면 결국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얘기할 때 그 부모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다 같은 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부모님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친구 잘못 만났다. 검찰에서 말이죠. 이 이제 팀장급으로 이렇게 저 부장검사 정도 되면 스폰서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 네. 많습니다. 그 우리 저 법조 취재하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 내가 볼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카톡 보면서요. 빙산의 떠는 일각이에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 그렇다니까요. 이거. 그죠? 특히 공직자, 검사, 판사, 뭐 기자도 그렇고요. 이번에 뭐 사실 기자도 몇 명 걸쳤으니까. 스폰서 네.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 우리 송주필 같은 네. 경우도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그 논설에서 이렇게 우리 양상무가 또 네. 이렇게 크게 또 사과도 하고 그랬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도 그렇고 다 이거 노출되어 있는 거.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그렇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 이거 떨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뭐 같다는 최근에 생각이 아마 듭니다. 전화기 바꾸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누굽니까? 이 카톡 지우고 뭐 전화기 그렇게? 바꾸고 뭐 아.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의심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